안녕하세요. 비니입니다. 이번에는 특수대학원생의 2학기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학과활동입니다. 보통 특수대학원이나 아니면 일반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뭐뭐 대학원의 뭐뭐 학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땡땡 대학원이라는 원우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땡땡 학과에 과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보통 2학기 때부터 과의 총무나 기수 대표 등의 역할을 하고요. 원우회에서는 집행위원이 될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 2학기 때는 학과에 총무로 봉사했었습니다. 뭐 총무라고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회비 관리, 뭐 행사 섭외 등등 뭐 이런 걸로 봉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베네핏은 이제 과마다 다를 건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방법을 써가지고 금전적으로 약간 보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과마다 달라가지고 제가 정확히 어떻다라고 말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베네핏 말고도 제 경험으로는 인맥 형성 등의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수업만 듣고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다른 분들을 모르고 그냥 내 자신만 학교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맥 형성뿐만 아니라 과 안에서의 정보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직책을 맡아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도 생기고 이제 아무튼 한 과의 대표가 되는 일이니까 이것저것 정보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이때 참 많은 인맥을 쌓고 좀 대부분의 과 원우들과 좀 친해졌던 듯합니다. 지금도 이제 학교 다니는데 큰 부담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원우회입니다. 원우회에서도 행사를 합니다. 뭐 땡땡 대학원이라고 하면 땡땡 대학원 안에 여러 가지 학과가 있죠. 제가 다니고 있는 공학대학원은 특이하게 지식재산학과 같은 좀 저희 쪽과 다른 성격의 과가 있어가지고 교류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게다가 지식재산학과는 약간 특허 쪽과 관련된 곳이라서 제가 공대 쪽이라서 아무래도 이쪽에도 좀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기업체 대표분들은 특히 특허 쪽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특허를 몇 건 가지고 있어야 계약을 하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에 더 낼 수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걸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이 원우회 활동을 꼭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이 위에 있는 과 활동과 원우회 두 가지 전부 강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에도 자기의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금전적인 거는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회비를 내기 때문에 회비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지도교수입니다. 아마 첫 성적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대충 어떤 정도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성적이 나오는지 아마 감이 잡혔을 거예요. 2학기부터는 성적보다는 지도교수님을 어떤 분으로 할지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도교수가 제가 졸업할 때까지 저에게 학위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컨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어떤 교수님은 받아주지 않는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얻는 게 제일 중요하냐? 당연히 과를 졸업하신 선배님이나 현재 재학 중인 선배님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저희 학교는 3학기 때 바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과는 3학기 개강하자마자 바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2학기 끝날 때쯤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2학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얘기해가지고 끝날 때까지는 대충 정해놓고
이제 방학 중에 교수님과 컨택을 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면담을 하고 되겠다, 오케이, 사인 받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2학기 초, 2학기 재학 중에 미리 정보 획득하고 방학 중에 교수님 컨택 그리고 개강하자마자 사인 받고 땡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부터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 잘 받다가 미리 얘기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아마 큰 무리 없이 지도 교수님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타카 수업입니다. 저는 타카 수업을 들어도 되는지를 너무 늦게 알아서 약간 손해도 본 케이스입니다. 이게 저희과 수업만 제가 들어야 되는 줄 알고 저희과 수업을 진짜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과 수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학점받기도 어렵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 되더라고요. 대학원부터는 제 생각에도 알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 지식을 얻어가겠다 그런 거보다는 내가 어떠한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얻어가는 게 대학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꼭 자기과 전공만이 답은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다른 과 수업 중 하나인 디자인을 들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견문도 넓어지고 또 그쪽에 대해 아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게 특수대학원의 목적 중 하나인 인맥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기과 수업에서 자기가 들을 과목이 전혀 없다 아니면 듣기 싫다 이런 식이면 보통 같은 특수대학원 내에서는 학점이 교류 가능하고 다른 과 수업은 특히 수업 신청만으로도 그냥 바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학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부 다 자기 전공을 듣기 때문에 2학기 때는 한번 타카 수업도 들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 2학기쯤 되면 슬슬 학교가 어떤 시스템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파악이 끝나고 뜻이 있다면 학과나 원우의 활동 아니면 학력만 따서 조용히 나가겠다 싶으면 같은 기수분들끼리만 친해져도 이게 약간 힘들게 돌아가긴 하지만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우회나 과 활동을 하는 게 여러모로 남는 것도 많고 좀 더 바람직한 길 같습니다. 추가로 원래 1학기 때 다뤘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학생증 관련 얘기입니다. 일단 학생증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됩니다. 사회에서 신분하기는 보통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하는데 학교에서의 신분 전부 다 학생증으로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학교 시설이라던가 주차권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전부 다 학생증이 아닌 것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제일 편한 건 입학할 때 보통 학생증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신청하시고 학기 중에 아무 때나라도 과 사무실에 가가지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보통 금융과 비금융이 있는데요. 저는 비금융으로 했는데도 손해보거나 불편한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실 시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비금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